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어쨌든 총자산 그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삼성 생명이 가질 수 있는 건 한 6조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근데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 시가로 따지면 24조에서 한 30조 정도 되는 돈을 6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0조 가까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위법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원가를 가지고 계산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현재로서는 하는데요. 위법한 건 아닌 거죠. 삼성생명의 총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4%입니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총 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서 충격이 삼성생명이 가져야 되는 충격이 무려 다른 회사에 비해서 20배나 큰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무슨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우리 경제의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위기에. 그렇죠? 아니 이 얘기를 누가 했겠어요? 전임자인 최종구 위원장이 하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다, 위험 요소다. 최종구 위원장님이 2018년 4월에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개선해라, 그렇게 읍소를 합니다. 그 삼성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개선은 했는 게 있나요? 삼성생명에서? 특별히 개선했다는 뭐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여러 차례 제가 청문회 때도, 인사청문회 때도, 국감 때도, 심지어는 또 물어봤었어요, 국정감사 때. 금융위가 보험업권만 취득 원가로 계산토록 허용을 해줌으로써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7.21%를 보유하게 됐고, 이 때문에 삼성그룹과 총수일가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되고요. 이 취득원가 특혜 조항에 해당되는, 그래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금산분리 원칙의 문제에 접촉되는 기업이 있느냐, 그런 보험회사가 있느냐? 없어요. 딱 두 개예요. 삼성화재, 삼성생명. 총수의 일가를 위해서 20년간 거의 20조치에 가까운 특혜 조치를 방치해온 금융이 그 담당 과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고 의원실로 의견 꼭 주십시오. 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대한 자산운용비를 따질 때 그것도 다 법으로 규정합니까? 그것도 감독 규정으로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개선 방향에 대한 대책은 안 내시고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 주식을 전자한테 우선적으로 매수하게 하는 것도 저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다 얘기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전임자인 최종구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금융위원회 입장인 거죠?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2018년 4월에 자발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한 뒤에 예. 삼성 쪽과 관련해서 그 개선 의지를 확인하신 게 있나요? 아니, 저도 이제 온 뒤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저도 삼성 측이나 생명 인사 올 때 같은 게 되면은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이 문제를 2년 동안 지적만 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요. 예. 어차피 지적을 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환기를 시켜줬고요. 2018년 4월부터 2020년 지금 7월인데요. 2년 넘도록 자발적으로 해달라고만 얘기해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금융위원회가 아시면서도 그게 네.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금융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보험업 감독 규정 때문인 것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험업 감독 규정에 취득 원가로 했잖아요. 예. 액면 분할하기 전에 무려 200만 원, 300만 원 가는 그 주식 한 주 가격을 5만 원으로 평가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혜택 보는 회사가 어딥니까? 다른 보험회사들은 안 보잖아요.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만 보는 이 황제 특혜를 계속해서 금융위원회가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하라고 얘기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이런 부당한 특혜 바로잡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금융위원회는 이거 눈 뜨고 이렇게 계세요? 위원장님은 지금 위원장님 하신 지 10개월 되셨죠? 예. 뒤에 계신 분들은 박용진이 이 얘기하는 거를 몇 년째 듣고 계세요. 우리 금융위원회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자발적으로 하세요, 자발적으로 하세요.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경제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기 전에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20대에 그랬는데 이제 그 금융위 규정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만약에 이제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저 규정 부분이 없어서 여야 의원님들이 입법 사항을 하면은 제가 따르겠다 했던 부분은 지난 20대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20대 때 폐기가 됐습니다. 삼성이든 보험회사든 어떤 금융회사가 자기 자산을 한 회사에다 몰빵을 시켰거나 한쪽에 몰려놓은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규정이 원가가 맞냐 시가가 맞냐 지금 의원님은 시가 말씀하시는데 시가로 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IFRS 17에서는 보험업법의 부채도 2023년부터는 시가로 해라라고 IFRS에서 권고를 했고 저희 따를 겁니다. 하지만 왜 그럼 IFRS도 시가로 당장 부채를 오름부터 하지 왜 2023년부터 하냐라고 할 때는 국제적으로 볼 때 조금 시간을 두고 보험에서 적응하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같은 취지로 제가 삼성생명한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안 되면 결국은 외부 압력에 살 거다. 근데 갑자기 와서 충격받지 말고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 권고를 했던 거고 저는 의원님 말씀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법안 개정 과정 논의할 때 그 방향에 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전체적인 방향성 청소입니다. 두 번째, 이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면서 2년 동안 손을 썼던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후에 어떻게 보호목 감독 규정을 그때 2년 전에 하겠다고 예고만 해놨어도 삼성생명 쪽에서 자발적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권고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이 위법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추진해 나갈 건지도 방안 마련하셔서 의원실에 예, 전체 계속 의원님과 상의 드리겠습니다.